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부산 100층 규모의 블록체인 건물이 이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는 한번 좀 살펴보는데, 사실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블록체인이 지금 오늘 내일 또 올해 내년 뭐 이렇게 되면 정리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한번 이번 영상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에 블록체인 건물 100층 규모 생긴다는데 확인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파이코인 영상에 달렸는데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더니 블록체인 중심 도시에서 부산에 만든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부산시 인프라 확대, 관련 기업 부산행, 시의회, 디지털 자산소, 설립 지원 등 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22년도입니다. 수도권 블록체인 업체 15곳도 본사를 이렇게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확대한다 돼 있어요. 부산시는 지난 2월 21일 블록체인 여객기업 15개의 사와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내용인데요. 그래서 뭔가 본격화 시키려는 것 같아요. 온라인 거래나 결제 시스템 사업 발굴, 콘텐츠 연구소 구축, 미래형 자동차 연구소와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설립 등 연구 개발과 투자에 집중을 하기로 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블록체인 구제의 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인프라가 착착 갖춰가고 있고, 그래서 유독 부산에서 보면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부산시는 부산금융센터 BIFC라고 하죠. 자, 여기 내에 블록체인 기업 전용 집적 시설인 비스페이스를 설치했다 해가지고 블록체인 업체를 한데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공간으로 21층과 22층에 입주 공간과 테스트 개발실, 시험 검증실 등을 갖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비스페이스에는 모두 1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산 금융센터에는 블록체인 핀테크 ICT 기업 20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부산금융국제센터 3단계 사업도 착공을 했대요. 부지 면적이 12,093.8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 146,553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5층과 지상 45층의 사무공간으로 25년에 준공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준공이 된다라고 해서 한창 뭔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업인 후오비 인도네시아도 이제 입주를 확정하게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의미가 좀 크게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건물이 좀 의리의리하네요. 그죠? 건물 자체가 의외로 좀 커 보이는데 100층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100층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100층짜리가 없어요. 요거 부산에 100층짜리 큰 건물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 건물은 아니었던 걸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이제 2023년도에 나왔던 내용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변화를 준비 중이다 해가지고 공공거래 장부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뭐냐면 블록체인 자체가 뭐지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25년도에는 세금 부과가 되면서 이제 이게 끝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끝물이라고 하기에는 건물을 이제 짓는데 이걸 아예 끝내버린다? 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뭐 옛날에 뭐 작년에 뭐 잼버리는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반짝해서 끝내 뭐 이런 거 같진 않아 보인다. 저는 그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거죠. 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세금 신고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코인도 18년도에 바다 이야기라는 이런 그 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벗어나서 아예 이제는 코인을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의 많은 그런 기대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겠죠.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를 추구한다 해서 1세대 거래소, 각 전산망과 컴퓨터를 활용했던 2, 3세대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해가지고 비용은 절감하는 시스템 구축을 기본 형태로 잡았고 10월 중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서 11일 중에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라고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텅빈 부산 블록체인 육성센터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편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왜냐? 텅빈 부산 블록체인 육성센터 해가지고 기업 유인책 시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BIFC 구축 공간 공실률 80%에 달한다라고 돼 있죠. 자, 뭔가 그 혜택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실이 정말 많다라는 이런 게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여객기업 육성센터라고 돼 있고 아무래도 좀 공실이 많고 잘 꾸며져는 있는데 그죠? 입주 기업을 모집을 했고 취지에 맞지 않거나 혜택만 노린 기업 등을 가려내기 위해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 탈락한 곳이 많았대요. 100% 심사를 통과해야 센터 입주 공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고 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인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뭐 리스크, 아스타, 그쵸? 이 아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제 코인을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100원에서 200원대까지 훅 올라갔고 또 우리가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좀 사실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될 텐데 비트코인이 지금 한 개당 6천만 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7,900, 8천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뭔가 복구를 했다라는 이런 의미로 또 부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게 화면에 다 안 잡히는데 자, 일주일 단위로 볼까요? 자, 8천만 원까지 갔다 지금 6천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얼마나 올라갈지는 미지수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코인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그 분위기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코인 시장의 이런 변화 국세청에서는 메타마스크 보관 가상자산 해외 계좌 신고를 제외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53조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이렇게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렛 등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편법도 이제는 생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들이나 뭔가 가이드 매뉴얼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100층 규모의 블록체인 건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층 규모의 건물이기보다는 뭐 규모 자체는 그럴 수 있는데 100층이라는 것은 진위 여부가 아니다. 한 45층에서 뭐 실제 지하까지 하면 한 50층 이상 뭐 이 정도 건물인데 규모 자체가 좀 크고 뭔가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나 실질적인 그런 공실률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여기가 크게 지어지더라도 좀 경기도 안 좋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블록체인 건물 그리고 부산시를 앞으로 블록체인의 뭔가 그런 거장 뭐 이렇게 조금 키워 나가려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